네, 매일 아침 꼭 챙겨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짝인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 도로가 곳곳이 통제되는 바람에 지금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오늘은 부득이 곽우신 기자하고 뉴스 세계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떨리시나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또 이 박지훈 변호사님 워낙 잘 해주시는데 네. 없으니까 제가 약간 좀 쓸쓸하네요. 네, 은근히 즐기시는 것 같은데. 제가요? 네, 자,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이 검사장급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 및 전보 인사 등을 논의할 텐데 현재 지금 아시는 것처럼 검사장급 자리가 11석이나 비어 있기 때문에 네. 인사폭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수렴할지 아니면 지난번처럼 또 한 번의 패싱이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사람 보냈다는 보도도 있긴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어제 이 법무부 검찰과장을 대검으로 보내서 윤 총장에게 의견을 해달라고 알렸고 윤 총장이 그 어제 오후에 실무진을 통해 몇몇 검사를 추천했다라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다른 매체들 보도하고는 좀 결이 달라서 조금 뭐 아직 이거 정확하게 확인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만 좀 그 쉼표를 찍고요. 역시 포인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네. 고검장으로 승진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인가요? 네, 뭐 사실은 이제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동기이기도 하고 네. 또 현 정부의 신임이 두텁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 이제 그래서 승진을 할 거냐 아니면 유임할 거냐 이게 주목이 되는데 네. 또 최근에 워낙 다양한 논란의 중심에선 당사자이다 보니까 네.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사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팀. 네. 이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좀 그 관심사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맡고 있는 이정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또 정진웅 형사일부 부장검사 등도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좀 관심 사안입니다. 네. 뭐 이번에 특히나 지금 서울중앙지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구속 기소하고 또 후배인 그 기자도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한동훈 전 검사장의 이름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 터라 이 인사하고 엮여가지고 또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그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오늘 3부에서 MBC 장윤수 기자와의 좀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최초로 이제 그 보도했던 주인공이죠. 어제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그다음에 조금 그 보완해야 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장윤수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죠. 무슨 비밀 보임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하고 민주당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비밀 모임을 열었다는 주장이 나와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네. 조선일보가 당정청이 최근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도입을 위한 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을 논의했다라는 요지의 단독 보도를 내보냈는데 통합당에서 이를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권 쟁점으로 지금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에서 반발하는 게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서 아니죠. 반발하는 게 아니라 보도를 듣고 정부에 여당에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아무튼 보도 내용이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정청은 지난 7월 30일에 이 보도를 표현을 비밀 회동을 가졌다라는 건데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한정호 홍보기획비서관, 또 박강원 민주당 지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이제 방통위 상임위원 등이 참석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이 자리에서 지상파 방송 중간 광고 도입 및 이제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 뭐 OTT 현황 및 규제 방향, KBS 경영 혁신 방안, 또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등 여러 후속 대책 등이 논의됐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어떤 게 문제라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통합당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포인트는 이 회의 자체가 지금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위반한 불법 협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통합당 소속 과방위원들이 어제 성명까지 내고 독립기구인 방통위가 정책협의 등을 이유로 당정청 회의 참석하는 건 불법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최영두 원내대변인이 논평까지 내고 청와대가 지금 회의에 끼어든 거는 결국 방통위를 청와대 하수인 여당의 하부 조직으로 만든 거다.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잖아요. 그러니까 네. 방송정책과 통신정책 두 가지를 이제 관장하는 게 바로 이 위원회인데 방송정책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떤 독립기구로서 독립적으로 정책을 편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방통위원들이 뭐 정부나 여당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지금까 문제 제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신은 또 아닌 거고 네, 맞습니다. 통신 정책은
어떤 정부에 속하는 기관으로서 또 그러니까 조율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 설치법과 정부 조직법을 보았을 때 기본적으로 방통위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중앙행정기관으로 보지만 이 국무총리의 행동감독권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다만 그건 이제 방송 규제에 관한 부분이고 통신 규제에 관한 부분은 이 예외로 유예 규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정부와 함께 협의를 하면서 네. 행정감독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사자들 역시 방통이나 이제 참여했던 인사들 역시 아니 KBS 관련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지도 않았다. 테이블 안건에 올라오지도 않았다. 조선일보 보도는 오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가를게. 그러면 모임 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모였는데 방송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겁니까? 모이긴 했는데 7월 30일에 실제로 당정청이 모여서 예. 회의를 가진 건 맞으나 네. 그것이 뭐 이제 비밀 회동이라든가 뭐 불법적인 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약간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 뭐 그러니까 청와대 관계자의 의견이 이제 미디어 오늘에 인용된 내용을 보면 재미있긴데요. 네.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밀 회의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 예. 또 조선일보가 확인도 하지 않고 뇌피셜로 보도하는 행태를 아직도 못 버리고 또 다른 허위 보도를 했다라고 꼬집었다고 합니다. 아, 국회의원회관에서 비밀 모임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실 조금 애매했던 거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식으로 당정청 회의를 한다고 하면 네. 시작부터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다는 사실 정도는 출입 기자들에게 알려주는 경우가 보통인데 예. 이날은 회의 자체 여부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또 전례가 아주 없는 경우는 아니라서 네. 또 이거를 비밀 회동, 뭐 비밀 모임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까? 이건 또 조금 생각마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추가 확인 좀 필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나온 뉴스가 하나 있던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할지 말지 이것도 관심사였는데 뭐 가닥을 잡았다 이런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YTN이 아침에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네. 검찰이 결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사실상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소 유예는 사실상 이제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이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검찰이 결국 받아들이기로 한 것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좀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심의 표결에 그 당시 이제 13명 가운데 10명이 이제 수사 중단 기소하지 말라 공고를 했었으니까요. 이 점에 대해서 사실 이전까지 보도들이나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네. 검찰이 좀 어쨌든 수사팀 입장에서는 기소를 강하게 하려고 했었고 또 한 달 넘게 검찰이 좀 고심을 해왔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제 수사가 종결되는 거죠. 기소유예라고 하는 게 혐의는 일부 인정이 되지만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기소는 안 한다. 네.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예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소할 여지는 또 남겨놓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기소 유예 처분을 했을 때 나중에 이걸 다시 검찰이 기소를 한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용상 불기소로 봐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집행유예보다 약한 게 기소유예니까요. 네. 그러니까 수사 인사 것도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에 같이 인사도 나고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이재용 부회장을 수사했던 수사팀이 계속 끌고 갈 동력 자체가 상실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나오고 그럴 바에는 있습니다. 그냥 불기소 결정하지 또 왜 기소유예래요 그러면? 일말의 자존심. 일말의 자존심. 일말의 자존심.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강하게 좀 어필을 해 왔었는데 네. 또 여론에서도 사실 상당히 검찰 밖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의 비판도 많이 나왔고 기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의견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아무런 명분 없이 그냥 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어버리면 면을 구기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근데 생각됩니다. 면이고 뭐 이걸 떠나서 결국은 모든 건 증거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은? 검찰은 증거로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로 기소유예 결정을 내린 게 정말로 맞다면 그리고 뭐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렇게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니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면 기소유예 결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령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 권고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한 소식만 더 전해드릴까요? 네, 오늘은 뉴스 4개입니다. 네.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의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마드 하산 레바논 보건부 장관이 현재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사상자가 사망 135명, 부상자가 5천여 명으로 늘어났다라고 했는데요. 실종도 아직도 수십 명 상태라고 합니다. 또 앞서 레바논의 적십자사에 해당하는 적신월사도 이번 폭발로 인한 이재민 규모가 30만 명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 영상 보니까 어마어마했던데. 네, 막 버섯구름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뭐 테러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그건 또 아니라면서요. 일단 당국은 테러보다는 이제 사고의 무게 중심을 두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현지 레바논 내무장관이 또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면 2014년도에 화물선에 압수해서 항구 창고에 보관 중이던 2,700톤 이상의 질산 암모늄이 발화해서 폭발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질산 암모늄은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원래 농업용 비료로 많이 쓰이기도 하지만 화약 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네. 현지 언론은 이 최초 발화는 폭죽 창고에서 일어났다가 이게 질산 아모늄 창고로 옮겨 붙으면서 터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영상 합니다. 보면 2차 폭발이었거든요. 네, 먼저 네. 폭발이 있었고 그다음에 더 그 대형 폭발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건데 이게 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현지 언론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옆에 뭐 대학병원도 있고 막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렇게 그냥 보관해 놓는다고 이걸? 그러니까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떻게 그런 대도시에서 수도인데 한 나라에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규모로 그냥 보관이 너무 많이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주변 영상가 거의 초토화가 됐던데 정말로 어마어마한 지금 인명 피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빨리 좀 수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세계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